부자들이나 가는 데를 가려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지요. 그 돈이 얼만데요? 안녕하세요. 대용단 왕감자 대왕TV 김수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대용단 왕감자 김수아입니다. 신은이 TV의 신은이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화창한 봄입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잘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노란 조끼를 입고 나왔습니다. 예쁘게 봐주실 거죠? 네, 저는 노란 옷이 없어서 여기 노란 방송 내가 깔아줬잖아요. 네, 이거라도 등에 이렇게 네. 노란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에는 네, 개나리가 예쁘게 피는 이 봄에 이 봄날에 우리 운희 씨랑 네. 우리 여성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 네. 건데요. 우리 탈북민들은 만약 북한에서 아기를 낳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도 아기를 낳았고 산다면은 이게 얼마나 그 사람들은 뿌듯하고 좋았을까. 그래서 내가 비록 나는 한국에서 아기는 못 낳아봤지만 애국은 참 못했지만 네. 애들이 운희 씨 처음에 아기 낳았을 때 산부인과 가서 병원 가서 아기 낳았어요. 그쵸. 저는 병원 가서 처음에는 저는 그 신랑이 그때 군복무 중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대구에 가서 군복무 중이었고 저는 친정에서 엄마랑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엄마가 계속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애 낳을 때는 하늘이 노랗게 돼야 애가 나온다. 이렇게 노랗게 노란 개나리가 보여야 그러지. 그 전에는 절대 안 나오니까 병원 가서 괜히 고생하지 말고 하늘이 노랄 때까지 기다렸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어 했는데 진짜 이게 산통이 온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늘을 봐도 노랗지가 않더라고요. 언제 나올까 빨리 노래해야 되는데 놀아야 된다는데 엄마 아빠는 지금 방에서 쿨쿨 주무시고 계시고 나 혼자 지금 방에 제 침대에 누웠다 일어나서 거실에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너무 아프니까 배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전화를 병원에 했어요. 했더니 막 뭐 3분에 한 번씩 진통이 오면 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30분 정도 처음엔 오다가 막 그 7분, 8분 이랬거든요. 그래서 7분, 8분이라니까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있다가 3분이 아니라 막 한 2분, 1분 막 쭉 그냥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하늘이는 노랗지 않아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를 막 깨워가지고 막 병원 데려다 달라 해서 병원 갔더니 왜 이제 왔냐고. 큰일 날 뻔했다고. 나중에 애가 나올 진짜. 네, 나올 뻔했다고 막. 근데 또 정말 참으라는 거예요. 힘주지 말고.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애가 당장 나오려는데 힘주지 말고 참으래. 그리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선생님이 저 담당 선생님이 이제 어디 한 15분 거리에 사시는데 지금 전화를 했더니 오신다고 하는데 그 오실 때까지 세팅을 해야 되고 세팅 안 한 상태에서 애가 나오면 위험하니까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누워 있으래요. 그런 방법도 있네요. 네. 그래서 옆으로 누웠는데 어떻게 참아요, 그게. 안 참아져서 못 참겠어요. 아니 그렇지 그걸 어떻게 참고 얼마나 아픈데 그거 근데 막 거기 뭐 기록해야 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신은이요. 그러니까 맞네요. 저 이만감에서 봤어요. 거기서도 이만감이 나왔어. 어떡해. 그래서 갑자기 그 말 딱 듣는 순간 창피했잖아. 이미지 관리해야 돼. 그 속에서도 참을게요. 어떡하냐. 참을게요. 전화번호 뭐예요 하는데 010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너무 아프니까. 010 그다음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선생님이 끝내 좀 늦으셔가지고 옆에 그 피부과가 있었는데 피부과 선생님이 당직을 서셨더라고요. 남자 선생님, 대머리 선생님. 피부과 선생님이 아기를 받아주셨어. 네,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의사들은 어차피 다 그 레지던트 기간을 거칠 때 뭐 산부인과니 뭐니 다 돈대요. 그래서 당연히 아기도 받을 수 있고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갑자기 막 들어와서 어쩌지 하면서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애 다 낳고 이제 나왔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북한은 이제 뭐 집에 와가지고 산후조리 하니까 내가 잘해줄게 막 하는데 집에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막 우리 엄마가 막 헤매는 거예요. 막 뭐해? 이거 뭐 어떻게 뭘 하지? 미역국 끓여야 되고. 미역국은 일단 끓여놨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제가 애를 낳고 했을 때가 10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따뜻하게 불을 뗄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줄지 몰라서 계속 담요 가져다 넣어. 애는 계속 울고 이 뭐에 분유를 먹이는데 그건 잘 먹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남편이 어머니 한국은 집에서 안 하고 산후조리원이라는 데를 가요 하니까 부자들이나 가는 데를 가려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지요. 그 돈이 얼만데요? 엄마한테는 그게 첫손녀인데. 네, 첫손녀인데 그 부자들을 가는 데라는 거예요. 산후조리원은.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엄마도 다 까먹고 본인이 받았던 거를. 그러니까 그럼 산후조리원 가라고 해서 늦게 산소녀를 들어왔는데 천국이었어요. 그래요? 네, 못 가봤죠. 전 못 가봤어요. 진짜 삼시세끼 밥을 차려주는데 다 달라요. 끼니마다 반찬이 다 다르거든요. 산모한테 딱 맞는 영양가를 딱딱 갖춰서 삼시세끼 나오거든요. 그리고 빨래 다 해주고 그리고 밤에 편히 자라고 애를 다 봐주시거든요. 봐주고 그리고 애 이렇게 쭈쭈 먹는 거 방법부터 해서 그 기초적인 거 애 어떻게 앉는지 뭐 예방접종 처음에 뭐 해줘야 되는지 막 기초적인 걸 제가 헤매고 있는 동안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진짜 이래서 산후조리원은 천국이라고 하나보다 싶고 그리고 우리가 되게 무거운 몸을 안고 살았잖아요. 근데 북한은 솔직히 그렇게 힘들게 애를 출산하고도 집에 와서 며칠 앓고는 그다음 다 자기가 안아서 이러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2주 동안 그렇게 봐주는 거 애기까지 다 봐줘요. 다 봐줘요. 2주 동안. 마사지를 가서 해주는데 와 진짜 한 번 받고 나면은 땀이 그냥 쫙 빠지는데 그게 노폐물이 빠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몸이 부어 있잖아요. 애를 출산하고 하면 이제 남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자분들은 알겠지만 부어 있잖아요, 많이. 맞아요. 그거를 이렇게 마사지 해가지고 쫙 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빼고 오면 막 몸이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고 집에 와서도 또 이렇게 맞아요. 케어를 도와주는 받더라고요. 분이 또 집으로 오셔가지고 맞아요. 그것도 한 달 정도 계속 밥 해주시고 애 봐주시고 잘 때 어떻게 누워야 애가 잘 자는 거 뭐 오부바 이게 띠 뛸 때 어떻게 하는 거 우리 엄마 모르더라고요. 진짜? 야 이런 띠는 처음 봤다. 애기 띠 자체가 다르니까. 네, 북한은 이렇게 끈으로 해가지고 다리를 쫙 조여서 우리말로 천리마 퍼대기. 맞아요. 그 퍼대기가 좋은데 이거는 무슨 이렇게 안 좋은 퍼대기를 이런 걸 어떻게 애를 깨우니? 맞아요. 근데요 그 퍼대기도 우리는 모르지만 그게 애들이 북한 애들은 이렇게 다리가 살짝 이렇게 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게 퍼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안 되게 위해서 체형을 진짜 곱게 만들기 위해서 퍼대기도 그렇게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구나. 북한은 그거 모르니까 그리고 기저귀도 뭐 애를 낳으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요 애 낳고 나가지고 그 겨울에 제가 태어났는데 할머니 집에서 저를 낳았대요. 그리고 애를 얻고 오는데 일주일 만에 이제 그 원성이라는 데서 무산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길이 얼마나 기차가 제대로 안 다니고 해요. 근데 겨울이니까 뭐 기차칸이 따뜻하기를 해요. 어쩌기를 해요. 그리고 애를 오븐 데다가 애를 따뜻하게 해야 되니까 그 담요 있잖아요. 선물 퍼대기 알죠? 노란 담요.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오는데 이 어깨가 빠질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직도 이게 되게 안 좋으시거든요. 우리 엄마 툭 하면 여기 많이 아파하고 해요. 이 골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도 바로. 그래서 골병이 들은 게 나는 아기를 24살에 나도 낳고 그 북한에서 우리는 제일 처음에 신혼집이라고 아파트 승강기 칸이라는 데 들어가 살았어요. 그런 데도 있어요? 승강기 칸이라는 거 보면은 그냥 딱 한 1평
한 평 정도 될까? 그렇게 작은, 승강기 작잖아요. 그냥 우리 한국의 승강기 칸에 한 2배 되는 칸이에요. 그냥 사람 2명이 딱 눕고 옆에다 감아서 2개 걸면 없어요. 딱 진짜 그만한 방인데 그 승강기 칸에서 살다가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기까지는 병원 가서 진짜 막 힘들게 낳아가지고 왔는데 엄마가 산후조리 해주려고 왔어요. 제가 친정에 갈 형편은 못 됐고 그래서 엄마가 우리 집에 넘어왔는데 승강기 칸에서 솥에다가 불을 떼고 미역국 끓이고 아이 기저귀 제가 애를 또 겨울에 낳았어요. 기저귀를 이렇게 빨아야 되니까 물을 또 끓여야 되잖아요. 그 조그만 승강기 칸 안에 설이 김이 꽉 찬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엄마가 안전뱅이 되겠더라고. 일주일 엄마가 산후조리 해줬는데 엄마가 잘 걷지를 못해. 너무 무릎이 아파서. 그러니까 집이 너무 습하니까. 그 습한 거기 지금 아이하고 나 입을 뒤집어 쓰고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아무래도 안 되겠대. 그래서 올라가야 되겠다고. 근데 지금 제일 속상한 게, 뭐, 그까짓 거, 뭐, 나무는 요만큼씩 뭐, 들여다 주고, 뭐, 밥은 또 안 먹으면 되는데, 애기 기저귀를 빨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저귀를 이제처럼 솥에다가 물을 덮여가지고, 손으로 그걸 빨아가지고, 그 다음 그걸 강에 들고 나가서 방치를 두드려 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기를 낳자마자 한 일주일 만에 대형단이 정말 백두산 밑이어서 춥거든요. 그 한 겨울에 그걸 제가 했어요. 물을 길어 오고 나가서 빨래 방치 들고 했는데 이게 팔이 이렇게 힘을 줘서 난 분명 때리는데 얘가 헛짓거리 하고 있더라고. 막 이렇게. 그러더니 그게 한동안 갔어요. 그 지금도 이렇게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뭘 잡으려고 이렇게 팔을 움직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뚝 소리가 나요. 그러고 그때 이마에 바람이 맞았나 봐요. 그래서 한동안 화장품을 바르느라고 이렇게 만져도 이마에 감각이 없었어요. 어머. 그래서 나는 이게 정말 산후탈이라는 게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 한국은 아주머니들이 와서 다 도와주고 하니까 너무 이 친구들은 정말 편하겠다 하고 생각하면서도 또 한 가지는 야 사교육이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돈을 벌어서 저 애들을 키우나 하는 그런 걱정도 좀 있고. 근데 그 사교육도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게 그냥 행복하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어떻게 해도 굶어 죽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그냥 나의 만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어떻게 행복한 아이로 좋은 대학 안 가고 평범한 대학을 가도 마음속에 이게 마음이 한가득 무언가 품고 있는 아이, 행복감을 품고 있는 아이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제라도 이제 출산. 오늘 결론은 덜고 돌아서 오늘은 운희 씨 덕분에 둘째 한번 연기를 내보는 걸로. 둘째. 그래서 나는 여기 와서 행복이라는 말을 이제 운희 씨가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비교하지 않는 마음. 맞아요. 스스로 나만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가진다는 게 진짜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짜 저도 그랬어요. 한국 가서 한국 사람들하고 자꾸 나를 비교하게 되고 빨리 그들을 따라가고 싶고 근데 뭐 따라가 줘요? 뭐 가다가 넘어지지. 우리 엄마가 계속 그랬어요. 뛰어가다 넘어지면 걸어가기만 못하니 차근차근 가거라 하고. 천천히. 그러니까요. 지금은 되게 행복해요. 그쵸. 대방TV. 저는 진짜 산후조리원 그냥도 들어가 보고 싶은데 애를 낳아야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 산모만의 혜택이네. 그쵸. 못 가는데 그런 거를 못 누려보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계란 하나를 먹고 힘을 내고 저를 나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요. 네, 힘이 안 돼가지고. 아침부터 너무 아픈 거예요. 한 이틀을 못 낳고 있다가 그게 어떻게 됐냐면 북한에서는 물이 정제가 안 돼 있는 물이잖아요. 아기 낳기 전에 장염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또 이제처럼 화장실이 우리처럼 이렇게 방에 다 개별적으로 있는 화장실이 아니라 아파트니까 공동으로 쓰는 큰 이런 바깥에 있는 화장실인데 한겨울에 생각해봐요. 그 밑으로 막 바람이 황황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거기 앉아서 막 그 장염 걸렸으니까 막 피가 막 떨어지는데 그래서 병원 선생님한테 보였더니 선생님이 딱 보더니 나보고 너 이제 한 이틀 있으면 아기 낳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아기 예정일이 한 20일 전이었어요. 아직 너무 멀었는데 이게 너무
힘 아프니까 자꾸 힘을 줘서 그래서 그래서 애 나오려고. 일찍 나왔는데 안 나오는 거. 그래서 병원 가서 계단 선생님이 뭐 방법이 없으니까 나보고 2층 계단을 자꾸 토끼띠 몰래 뛰래요. 뭐, 토끼띠으로 어떻게 올라갔다가 돼? 토끼띠으로 또 내려오래. 어머요! 그러면 애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나 봐요. 했어요. 하다가 또 배가 아프면은 그 자리에서 아이고야 주저앉아서 계단에서 굴르기도 했어요. 띵글띵글. 근데 어머나. 하도 배가 이렇게 둥그라니까 그런지. 근데 걱정은 했어. 아이고, 아이 머리 다치지 않았을까? 배 이렇게 주고 아이 머리 다치지. 24살 철이나 있어요, 솔직히. 그러게요. 그래. 그렇게 힘들게 나와서 물론 천국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네, 맞아요. 이제 언니의 그 토끼 같은 이제 따님이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그 애한테 언니가 누리지 못한 거를 다 해봐야지. 다 누리게. 주책이야 맨날 산후조리원 찾아가고 맨날 어떤 거 나오나 어떠니 들여다보고 이러면서 너는 진짜 천국이다. 야 나는 너 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하면서 이제 그래야죠. 맞아요. 정말 저희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네, 정말 여성으로서의 행복한 생활도 또 누리고 예,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니 씨하고 또 우리 여성들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대방TV